방금 들으신 노래는 지구를 위한 노래로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릴 디키의 Earth의 후렴구입니다. 이 곡을 부른 릴 디키는 힙합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유대계 미국인 래퍼이자 코미디언입니다. 해당 곡은 순수하게 지구를 위한 마음으로 여러 유명인들이 모여 완성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각 유명인들이 개코 원숭이, 얼룩말 등 다양한 지구의 생명체들의 역할을 하며 지구가 단순히 인간만이 지배적으로 사는 곳이 아님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 곡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한국어 파트는 국내외에서 강남 스타일로 널리 알려진 싸이 씨의 목소리고요. 우리는 지구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외에도 들으신 음원 클립의 도입에 아리아나 그란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저스틴 비버, 칸예 웨스트, 찰리 푸스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힙한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곡에서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 거죠. 이 곡의 수익금은 모두 디카프리오 재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 재단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환경보호를 위해 세운 것으로 1998년 설립 이래로 20년간 기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다루고 있는 소재도 지구온난화, 비건, 원주민의 권리, 생물 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등 다채롭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유명인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는 것 아시나요? 바로 에코브리티입니다. 에코와 셀러브리티의 합성어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셀러브리티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카프리오가 이와 같은 에코브리티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7년 타이타닉을 계기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1998년도에 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영화 비치를 찍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 재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영화 비치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제작진들이 해양 및 산림 훼손을 한 것으로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장수는 태국의 마야 비치로 촬영 당시 제작진은 열대기후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야자수를 심고 해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뽑아내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변을 넓히기 위해 식물을 뿌리채 뽑고 사구를 평탄화해 해안 침식이 일어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끄라비주 지방 행정기관들은 1999년도 말에 20세기 폭스사와 현지 에이전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촬영 단계부터 환경훼손 논란의 도마에 오른 마야베이는 개봉 이후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관광객을 태운 수많은 배들로 인근의 산호초가 훼손되기도 했고 해변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보며 결국 정부는 2018년 7월 마야베이를 폐쇄해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극심한 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명목으로요. 그 이후 산호초를 옮겨다 심고 다시금 산호들이 재생되었고 순차적으로 상어떼가 돌아오는 등 회복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약 3년 반 만에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서 다시 관광객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부터 9월간 한시적으로 다시 관광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탓에 주연 배우였던 디카프리오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00년 그도 본격적으로 환경운동가가 되어 우리의 지구 전반을 위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선 영화 비치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무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까요? 물론 디지털 서비스 자체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IT 산업은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와 전자기기들로 가득 찬 건물이며 매일 그리고 24시간 내내 쉼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방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소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보급하려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IT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데이터 센터 자체를 온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은 지난 2012년부터 미국 알래스카주, 그리고 캐나다 북부, 스웨덴 등 추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왔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잠수시키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부 해저에 데이터 센터 나틱을 입수시킨 뒤 가동하는 실험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나틱의 서버 컴퓨터는 특수 합금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으며 온도가 낮아 별도의 냉각 작업 없이 서버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서도 지난 2013년 6월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강원도 춘천에 지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웹 서칭 서비스, 구글과 같은,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그리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이 수많은 간접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일상에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구에 나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을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위한 노래부터 일상 속에 인지하지 못했던 환경오염 유발 산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그 환경오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선 노래 마지막에 나오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후대에 남겨줄 우리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